정권 심판의 서리빨 같은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법안의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학력 경력 조작 의혹,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아내 김건희의 특검법이 일시적으로 지체되었지만 범죄 의혹이 부부간의 정으로 무마돼서야 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받고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역 불패, 무음 공천, 입틀막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썩은 물 공천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방탄 공천의 후유증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의 땜질 공천의 진짜 후유증은 4월 10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된 정당이, 신인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한 정당이 총선도 승리했습니다. 공천에서 현역 불패면 정작 총선 본선에서는 패배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국민들은 항상 변화를 선택하고 고인물, 썩은 물을 심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혁명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 항목에 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스템 평가, 신들의 진출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경선을 통해 현역 물갈이 포기, 국민의힘의 고인물, 썩은 물 공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혁신과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고인물, 썩은 물을 선택할 것인지 4월 11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연일 선심성 퍼주기 행보를 하고 있지만 분명 역효과를 볼 것입니다.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킨다고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은 속내를 파악 못할 바보들이 아닙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사를 공천하면 탄핵의 추억이 더 생각날 뿐입니다. 탄핵된 박근혜 변호사를 공천하는 걸 보니 국민의힘이 다급한가 봅니다. 박근혜 수사를 한 검사가 누굽니까? 사욕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도 됩니까? 다 국민 심판거리들입니다.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 정신까지 왜곡하더니 여기에 한술 더 떠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예로 든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금기시 자체가 열등의식이라는 연합뉴스 보도를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3.1절 행사 뒷배경이 왜 자위대 만세냐는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나온 친일 본색입니까? 낭중지추라고 했던가요? 대대로 친일 본색의 피를 이어온 집단이 감출 수 없는 친일 본색, 토착 왜구는 애국심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못살겠다 정권 심판의 깃발 아래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분노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애국심 투표를 하는 선거입니다. 애국심 투표로 나라를 구합시다. 민심에 대한 언론의 융단 폭격에도 정권 심판의 서리빨 같은 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샘플과 가장 많은 돈을 들여 비싼 게 정확하다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정권 심판, 민주당 우위의 구도는 변하지 않았고 어제 발표된 MBC 패널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의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넬을 보시겠습니다. 판넬에서 보듯이 지역구 투표 의향,
1, 2, 3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 30%, 30%, 31%이고 민주당은 41%, 40%, 44%, 4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총선 성격 인식에서도 정권 견제, 즉 정권 심판이 59%, 정권 지원은 37%일 뿐입니다.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만 국민은 현명하고 위대합니다. 정권과 일부 언론이 결탁하여 민심을 흐리고 있지만 민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졸로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반드시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야, 정말 정청래 최고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 최고가 됐죠. 자, 근데 지금 지역 선거운동 하시는 거 오느라고 조금 늦을 거예요. 많이 늦지는 않고 한 5분 사이에 오실 것 같고요. 자, 방송을 먼저 시작할게요. 이런 시간이 되면 또 후보님 이야기 많이 들어봐야죠.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7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일단 두 분 나와 계시네요. 야, 영웅 오셨습니다. 영웅. 자,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서 전국 경찰서장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그래서 좌천됐던 유삼영 전 총경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소개 다 끝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자,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 일명 행정의 달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6호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행정의 달인이 됩니까? 뭐 성심성의껏 다 했습니다. 내가 생활의 달인은 들어봤어도 두 분 다 지금 이제 공천이 된 상태고 본선에 누구랑 싸울 건지도 이제 결정이 된 상태고, 자, 그래서 유삼영 총경 영입됐을 때 민주당의 인재 영입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5년간 경찰 생활을 하고 총경이었던 유삼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가난한 집에서, 우리 어머니는 그 영도 조선소 거기서 녹을 제거하는 깡깡이 아지매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평소에는 책 읽는 거를 즐겨하고 그런 소년이었고, 가정 형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경찰의 길을 들었었지만 이 경찰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래 살았다. 반부패라는 말은 검찰만 쓸 수 있는 말이었고 경찰은 언감생심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고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옴으로써 반부패 수사대가 설립이 됐어요. 반부패 수사대장으로 제가 추천이 돼서 갔는데,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성을 차단한, 그거는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 있는 동안 한 5만 건 정도를 줄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신설이 되고, 그러므로서 지난간 힘들게 쌓아온 우리 경찰의 민주화의 역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취한 최근에 가장 큰 위험은 경찰의 본질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경찰국이 문제인 게 경찰의 시선을, 그동안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경찰 행정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권을 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못 챙기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났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경찰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이 우리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안전이고 존재의 기반은 국민이 경찰을 지지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싸늘히 식어가고 있구나. 경찰이 잘못된 것을 중지시켜야 된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KNP 한국경찰, 경찰을 바르게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일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총경회의 했을 때 유삼명 총경을 막 박수 쳤잖아요. 예. 실물로 저 옆에 나타나신, 이야, 그때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 바로 옆으로 오셨어요. 그 얘기 이따 하시고, 정청래 최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각 있는 삶. 이 시대 참 지각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또 그거 나눠주고 왔죠, 명함. 네. 망원역에서. 망원역에서. 네. 정청래는 뭐 선거운동 할 필요가 있나?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왜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니, 그쪽에서 함은경 딱 마오 죽음을 던져주셔갖고. 아니, 얼마나 그분은 행복해? 누구세요? 네. 그 사람 이름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안동역에서 이제, 아까 무슨 역이요? 망원역. 전에는 안동역이었거든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후보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자, 어쨌건 지금 유삼일 총경 봤고요. 보는 김에 그럼 행정의 달인 영입 동영상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행정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실장을 거쳐 소총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3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이재관입니다. 선친께서 동네 이장일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을 담당하는 면석위께서 집에 자주 오셨고요. 그러면서 일하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멋져 보였습니다. 나도 나중에는 멋진 행정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을 맡으면서 읍면동의 명칭을 한글로 명명을 했고요.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발족시키면서 출범 미션을 완수한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시절에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온전한 지방자치법을 만든 것이 나름 자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서울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위기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공감을 전혀 할 수 없는 독선과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에 매몰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관 친구는 주변 어려운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꿋꿋이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이 친구야말로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바른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행정 전문가로 일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야, 우리 재관이 친구가 하시면서 택시 기사님께서 소박하시고요. 두 분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그러니까 동수저쯤 되시고 여기는 흑수저 출신이고 그러신 거네요. 그리고 아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방송 이름이 새날이거든요. 저는 약간 한글 애용론자예요. 아, 예. 너무 영어들이 막 남발돼갖고 그 한글이 부끄러울 정도로 안 쓰는 지역이 있어요. 또 어디 가면 막 간판에 다 영어고. 그 10월 9일 날 한글날만 한글 쓰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하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 세종시 동명칭을 지을 때, 예, 그때 그 명칭을 그 한글 이름으로 졌는데요. 뭐 다 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아름동, 고운동, 다정동 뭐 이런 한글 이름들이 진짜 거기서 예쁘다. 예. 아름동. 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 그 자녀 이름을 그 동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다라고 김아름. 하는 그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저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단지 이름을 길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두 분 다시 한번 이제 유삼년 총경으로 가볼게요. 민주당 인재영이 3호에 3호. 저 지금 아마 한 2주만 더 하면은 인재영이 분들 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인재는 저래서 이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인재영이 뵀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방송하면서 그랬던 분. 왜냐면 아이고, 많이 다뤘잖아요. 유삼룡이 우리 민주당으로 들어올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갑툭 튑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 유삼영 총경께서 저 모습 있잖아요. 저거 그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꽃다발들 쫙 놓고 있던 그 행사장 기억들 하시죠? 예. 근데 여기 유삼영 총경이 한 명 더 데리고 들어왔잖아. 그 총경들 중에 한 명을 더 데리고 들어왔잖아. 같이 잘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지은 총경이나 유삼영 총경도 사실 좌천돼가지고 자기 부하 밑에서 일하신 거잖아요. 예. 야, 어떻게 이런 분을 그냥 저는 딱 안 피고 했어요. 그러냐? 네. 저는 하루에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하기 전에. 네.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박정훈 대령인가? 예. 그때 만나셨잖아요. 예. 그때 근데 바람이 부는 날이어가지고 더군다나 정리 안 되는 저 곱슬머리가 그날 머리가 우주인처럼 돼가지고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그러나 이게 있잖아요. 난 그게 진짜 용자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우리 행정의 달인도 계시지만 공무원이 위에서 이렇게 뭐 하면 그거를 반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공무원 새가슴이에요. 네. 오래 하면 더 그렇습니다. 계급이 높아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리 보존하려고. 예. 오늘 머리 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어제 나왔던 그 전 부산경찰청장 이상식 후보가 용인 갑인데 거기는 이제 치안정감이고 여기는 지금 총경이시지만 본인 선배라고 이분도 경찰대 나오신 거잖아요. 예, 한 해 후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진급을 못 하시고 그렇게 자기 후배가 부산경찰청장 아니, 되도록? 그분은 행정고시로 해서 아. 좀 빨리 가셨죠. 아, 근데 부산에서 빨리 승진하면 조기 승진, 조기 맞구나, 퇴직. 그렇구나. 그렇지. 조조. 예, 조기 승진, 조기 퇴직. 예. 근데 그래서 그 코스에 딱 맞춥니다. 네. 계급 정리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총경들 그 회의 때 이거를 주도를 해서 그 정도 용자인데 사실은 이제 동작을이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이제 뭐 탈당하신 현역 의원도 있고 막 이 상황이 돼갖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그 분위기 때문에 동작을 고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와, 근데 거기에 동작을 민주당 후보로 유삼영 총경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무릎을 딱 쳤어요. 적임자네. 그걸 한마디 더 했죠. 용자네. 무릎을 너무 세게 쳐서 무릎이 아팠다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왜 그러냐면 배치업은 하기 나름인데 이게 여론조사가 나경원한테 잘 나오면 대부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원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당이 들이미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권했죠. 당에서 예. 너밖에 없다. 예, 당에서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셔서 저는 그 한 번도 선거 경험도 없고 제가 그 별로 그 훌륭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저한테 주는 데마다 송파 가벌체험에 권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시냐 하니까 저는 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다시 동작을 했는데 이럴 때는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타이반, 받았다는 타이반.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를 과대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러면 제가 감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무릎을 쳤겠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좀 어려워 견디기가. 유삼영은 해낼 거라고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동작구 한 30년 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나경원이 잘해서 지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쪽이 못해서 지지가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인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유삼영 하기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작 그만. 유삼영 동작으로 가. 그게 아니고요. 네. 상대 후보를 동작함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서. 근데 공천을 받으셨어 드디어 두 분 네, 다. 그러니까요. 이야. 그 동작을은 어려워 보여도 선거 바람 제대로 불고 후보가 그 자기 강인한 의지로 뛰면 당선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254명의 지역구 후보들 중에 영웅 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기로는 동작을은 그냥 동작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번 선거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아주 중대한 그 의미가 있는 선거지만 동작을은 또 지역구로서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강남 3구의 그런 붉은색 바람이 본토로 강북으로 올라가느냐 못하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서울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로 총력을 기울여서
그 막아야 되는데 그 중대한 선거구에 지역구에 저를 이래 해주셔서 진짜 죽기 살기로 아까 말했듯 사적생 네.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해서 살아나겠습니다. 그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선거 때 주말에 한 번씩은 그냥 직접 가서 응원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 필요하시다면 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아니, 잡을 수 있다. 새날 유튜브 생중계를 하세요. 유세하는 거. 뭐 그래도 되고요. 네.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네, 요즘에 새날에서 직접 또, 들고 실시간으로 생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어제 했던 최고위원회 때 정청래 최고의 발언 중에 자위대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위대 만세.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아,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네. 찔리시는 분이 범인. 네. 해주세요. 예. 자, 근데 아직 알고 보니까 지금 후원 계좌가 안 나왔더만요. 만들고 예. 있는 중이세요? 사무실도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왕공이 지금 건물 짓고 계시는구나. 아주. 아니 건물이 없어 건물을 구입했는데 좀 미비가 돼서 그게 바닥을 깔고 네. 수리하고 내일 오후쯤 되면 이제 간판도 붙이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상황이고 것도 있대요. 지역에 아까 다른 후보 보니까 건물주가 또는 입주한 사람 중에 국민의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걸잖아요. 다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모든 층이 다 양해를 구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만 구멍 내면 되는데 그거만 구멍 내면 됩니다. 이게 유삼령 스타일이네 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좀 공개하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정말 용감하게 나경원 깨겠다고 나오셨고 여러분 혹시 SNS에서 유삼령의 니킥이라고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자신감 있게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자봉 좀 해주십시오. 010-7584-6302. 요거 유삼령입니다. 예, 유삼령이. 이렇게 할게요. 010-7584-6302. 예 맞습니다. 야, 여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 젊은 청년당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보세요? 어, 전화 안 받아요. 이거 하는데 지금. 유삼령이 전화 걸고 있어 지금 저 번호로. 젊은 당원들이 동작을 제가 문자 줘야 나가겠다고. 문자로. 알겠습니다. 그 동작을 돕고 싶다고 저한테도 엄청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삼령만큼은 나경원 잡게 해주자. 왜냐하면 그만큼 그 어려운 지역에 나가는 유삼령 후보가 제대로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선거구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여러분 전화번호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10-7584-6302. 유삼령이 그렇구나. 네. 야, 유삼령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거? 예 일부러 그랬습니다. 저런 번호 달라면 줘요. 유삼령이 재밌네요. 있어. 그럼 앞에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료할 팔자 7584 유삼령이 7584. 맞네. 좋다. 치료 팔자.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치료 팔자.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치료할 팔자를 태어난 유삼령입니다. 네. 자,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말았던 젊은 청년당원들이 동작구 가서 자원봉사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어요. 네. 전화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있는데 동영상을 편집할 기술이 있거나 웹 자보를 제작할 능력이 있으시거나 기획 능력이 있는 분은 특히 더 우대합니다. 뭐 우대할 게 없잖아. 본인 돈으로 아니요, 밥 사드세요. 아니요. 뭐 이거잖아 지금. 더 감사히 간짜장면 먹을 받겠습니다. 거 저 간짜장 먹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본인 돈으로. 네. 본인 돈으로. 네. 그렇지. 자, 본인 돈으로 간짜장 드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저 행정의 달인 이재관 우리 전 소청 심사위원장 일단 궁금한 거 전 소청 심사위원장이 뭐예요? 많은 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이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그걸 심사해서 어떤 그 감경을 해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지금 기관입니다. 소원수리 같은 거네요. 근데 네, 이때.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정직 3월 먹고 그래요? 소청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렸어요? 제가 그렇게 부른 건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그러니까 거죠. 왜 불렸을까요?
그 청사본부가 있거든요. 지금 세종에 청사본부가 있는데 그러한 그 옥상을 또 국민한테 개방을 했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근무했을 때부터 좀 일반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한두 가지씩은 했는데 그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평가를 그렇게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제가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미화시켜 드릴게요. 어떤 결인지지 알겠어요. 예. 행정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국회의원들도 우수수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국회의사당 밖의 민심을 모르는 것처럼 예. 내가 왜 공무원이에요? 국민이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으로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자신 있습니다. 아, 국회의원도 잘하시겠네요, 보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아니 행정 잘하면 국회의원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보세요. 행정 얼마나 잘합니까? 무슨 행정은. 그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맥이 네. 완전 빠져 있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좀 주무셔도 돼요, 방금. 아니 선거운동 할 때마다 힘이 나. 야, 근데 분위기 아, 엄청 그런 좋더만 경향이 마포는. 네? 이렇게 악수하고 격려 받으니까 네. 피곤하고 힘이 확 나던데요. 아니 그 길을 받고 예.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이 와서 이렇게 검지척 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나지. 기분이 확 나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기분이 하나 빠진 게 있어. 우리 보좌관이 확 뭐라 그래서 오늘 꼭 얘기했대. 지금 3천만 원이 뻥크 났대. 아, 선거 치르려면 3천만 원을 어디 가서 꼬아야 된다. 여러분 채팅창에 큰일 났어, 지금. 국회의원 정내 후원에 농협 301-2305-2305-71 나 지금 조선일보에 기사 날지도 몰라. 정청래 속빈 강정. 그리고요. 백종원 그리고 개살구.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하나 더 얹죠. 후원금 빵꾸나. 하나 더 얹죠. 지금 그 이재관 후보님 올려줘요. 여기 계좌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재관 신한 이 신협이구나. 이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 국회를 들어가시면 농협이거든요. 네. 무조건 농협이에요. 근데 지역에서 선거운동 시작하실 때는 지역 신협을 이용하시더라고. 또는 새마을 그렇지, 공고를. 그렇지. 예. 신협 131-022-324716 드디어 이재관 행정의 달인 정말 우리들 마음을 담아서 행정을 잘해주신 진짜 우리가 바랬던 공무원 이분을 국회의원 만드실 거면 신협 131-022-324716 이재관 후원회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공식 그 계좌 명칭에 후보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역이 먼저 나오거든요. 엄청 긴 데 있잖아요. 막 전남, 순천 뭐 해가지고 하면은 후보자 이름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찍힐 때. 근데 지금 여러분 이재관 후원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재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역 이름이 먼저 나오고 누구누구 이재관 후원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왜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이름이 안 나오고 지역이 나오냐. 그것이 여기 그렇습니다. 간단하네. 천안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을이네. 예. 동작을, 천안을, 마포을. 전 동작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고요. 자, 이번에 이재관 후보께서는 민주당 인재영입 16호신데 천안을에서 무려 경선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겪어보셨죠? 경선하는 거. 아마 당연히 처음이죠. 정치를 처음 해봤으니까요. 근데 이게 영입 인재가 경선하기가 좀 이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닌데. 좀 사실 당황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경선에서 승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 예, 지금 민심 얻기가. 예. 그 과정에서 어떤 각 후보들과의 어떤 그 하나 원팀을 만드는 데는 지금 그 과정을 보면 또 경선 과정을 잘 거쳤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은 있었던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죠. 처음에는 영입 인재들 경선하려고 그러면 청천벽력이죠. 아, 이거 어떡하지? 기반도 없는데. 하늘이 노랗고 까맣고 막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에서 그렇게 불리한 지역도 주지도 않아요. 유삼령 빼고요. 유삼령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순년 선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영입 인재 이렇게 대표 경력에 넣을 수 있게 해드렸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론조사 할 때 네네. 영입인재 16호 이재관 전 소청 심사위원장을 뭐 저 지지하시면 1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구나. 네, 영입 인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경선에도 한번 할 걸 그러셨어요. 그렇게요. 아니면 경선에서 이기면 지역에 잡음이 없어요.
졌으니까.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그 영입인재라는 그거를 타이틀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먼저 해서 그렇구나. 예. 아, 저희가 이재관 후보 경선 다음에 그걸 정했나 보다 그러면. 그 넣어주기로 했어요. 근데도 이겼네? 그러니까. 이길 사람이 이겼구만. 근데 지금 천안에 역시 지금 후보 확정됐습니까? 예. 국민의힘. 오늘 내일 경선을 아, 거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예, 예. 천안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이런 정도의 뭐랄까 경력이랄까 성품이랄까 이런 거면 전 당선 매우 가능성 높다고 봐요. 예, 그 유권자분들께서 지금도 다니다 보면은 손을 꽉 잡아준다든지 사실 요즘 보면은 되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꼭 힘을 내라 격려해 주시는 어떤 그런 뭐 때로는 뭐 음료도 이렇게 사주시고 하는 격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자주 접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네. 그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민주당에서 경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현역들이 우수수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봤더니 민주당 당원들 투표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똑같이 나오더라. 민심에 완벽하게 부합한 예. 경선이고 이건 앞으로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시그널이. 국민 뜻대로 하는 공천이었다. 이렇게. 정성래 최고님. 그 오늘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경악했던 경선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저도 하여튼 설마 그럴 수가?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어려울 텐데 하는 분도 올라가요. 근데 이게 신의 조화인지 네. 이 차이가 매우 신라까지 가늘게 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3표 차이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딱 3표가 부족하다. 여러분들 선거운동은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는 0.7%더라고요. 0.7%요? 네. 오, 살벌하네.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 연연하면 우리는 선거 지는 거고요. 실제로 아마 역사상 최고의 언더독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심 광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본선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는 뭐 이러저런 언론에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실제로 끝내놓고 결산 대조표를 보면 민주당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시스템 공천을 했다. 그리고 저는 공천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민주당이 많은 것을 했는데요. 역대 선거를 보면 물갈이 폭이 적은 정당이 거의 패배해 왔어요. 물갈이 폭이 큰 정당이 승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전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마 이런 방송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경선 결과 나올 때는 직감적으로 딱 소름이 느껴지는 나쁜 소름 말고요. 와, 우리 선거 이번에 이기겠구나. 그 이기겠구나에 직감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들이 지금 경선을 통해서 효능감을 느꼈거든요. 우리가 투표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투표장에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영입 인재분들도 그만큼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역 의원 중에서 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당원들이 몰라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이 몰라주고. 유사명 우리 동작을 후보자님. 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당선이 되더라도 내가 잘나서 당선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 당의 간판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당선됐다. 당에 항상 충성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이 뭐냐. 당에 충성한다는 게 결국은 당원의 충성, 국민의 충성이거든요. 안 그러면 재선하기 어렵다.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하면서. 그러니까 동작을은요. 후보만 자신감 있게 뛰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그거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진짜 캐스팅 보트 지역이잖아요. 유삼영 총경님은 자신 만만이 아니야. 자신 천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상대 후보가 민주 진영에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만 자신감 있게 하면 뒤에 줄줄이 따라올 겁니다. 야, 관심 지역구에 이것도 저는 행운이라고 봐요. 대충 뭐 민주당이면 다 되는 지역 가서 하는 것보다 제가 사실 행운이 행운. 경선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한테 나 빼다 하면서 추천하셨죠. not bad. 나패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를 not bad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나베드 이렇게. 그때는 제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not bad라니까? not bad는 다른 말로 굿이에요. 예. 댓글창에 그렇게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눈치 없이 그냥. 네? 아니, 댓글창에 이제 그거 이제 알아듣고 이제 쓰기 두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내 말이야. 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모르시면 말고요. 뭐. 그러니까. 선거로 바쁜데 뭐 이런 거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이. 자, 어쨌건 그 동작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에 풍향계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원래 그랬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제주도 민심이었던가 예. 인천 민심이었던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동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곳이 동작을이다. 예. 이 느낌 분명히 맞고 근데 그 장소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근데 유삼령이면 저는 이긴다고 봐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한테는 대드는데 뭐 나경원쯤이야. 3-0이잖아요. 네. 3-0이면 30% 정도 이기는 거 아니야? 지나친 낙관인가? 그리고 나경원은 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측면도 있고. 그 윤석열이 위세에 눌려가지고 당대표 출마 포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결국에는 거만한 사람이고 좀 더 말하면 동작 사람도 아니고 동작이 있는 집이 본인 집도 아니시고 저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어쨌든 그 경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자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어야 돼요. 저거 보지하시면 안 되고 아 밑바닥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그 당원들 투표가 역대급이었답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당원 가입한 사람 중에 그 캠프에서 가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진짜 정치 고관 여성들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투표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화 ARS 이런 거지만 그러면 무슨 지방선거나 이런 때 투표 붙여보면 막 20-30%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경선 때 민주당 투표 당원들 투표율이 엄청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쌍불가리해 무능하고 하는 일 없고 좀 반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쌍불가리해라고 그 민심이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랑 똑같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침하실 필요 없는 거죠. 민주당 후보는 자랑스럽게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청래 저것처럼 뭐 지역의 셀럽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 양반이 지나다니면 그 자체가 표잖아요. 표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 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천 받으신 분들이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아갖고 그래도 유삼령 총영은 이슈의 중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알려졌을 거고 우리 저 행정의 달인께서는 행정만 하시다 보니까 얼굴을 알릴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어때요? 지금 현장 뛰어보시니까. 다행히 그래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것들이 축적돼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사실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청경님은 진짜 어깨에 엄청나게 큰 무거운 걸 지금 짊어지신 거고 네. 당원들이 지금도 저한테 연락 와요. 유삼청경 쪽 일하고 싶다고. 아, 그런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죠. 어려운 지역구 254 한번 더 지역구 중에 띄워주세요. 이거 또 이자뿔라. 254 지역구 중에 이 정도를 우리가 이 정도 지역구는 10손가락이 꺾거든요. 전체 지역구 중에. 예, 그렇다. 자봉단이 제일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동작을 해. 이를테면 제일 표가 많이 나오는 호남 같은 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충청도에서 박빙인 지역, 수도권 박빙인 지역 몇 개 또 관심 지역구 있잖아요. 셀럽들이 붙거나 뭐 검사와 경찰이 붙거나 이런 지역도 하지만 10개 정도가 화제의 중심이 돼서 선거 전체 분위기를 걸어가죠. 야,
진짜 총대 그 정도인지 모르셨죠 지금 본인 위치가. 아니 존경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대를 매야지. 총대를 제가 정확하게 메고 제가 왜 그러면 부산 사람이 예, 수도권에 갔느냐를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네. 그런 질문이 한번 있었어요. 들어볼게요. YTN에서 나경이 그렇게 비판하더라고. 동작 사람 아니라고.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그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때문에 무능하고 무도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요. 민주주의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제대로 살게 하고 민주주의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핫플레이스. 그래, 동작을 해서 하겠다. 국힘을 막겠다. 강남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붉은 바람을 동작을 해서 막아내겠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오 잘하셨고요. 야 붉은 바람? 예. 아니 근데 언어의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붉은 바람. 정모 의원님한테 최고위원한테 배웠어요. 정말 최고. 황사가 아니라 적사네. 적사를 막겠다. 야. 그 유삼영 후보는요 정말 독특한 캐릭터이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거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예. 그 나경원이 국회의원 되는 걸 못 참으실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이제 빠루 사건이 있었어요. 아 기억나죠? 예.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내 가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빠루를 들거나 그래서 그 화합과 그 뭐랍니까 대화와 타협의 장인 국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당 대표의 선거를 그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탁 그만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같으면 막 끝까지 들이받고 할 것 같은데 그걸 중단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이미지 정치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미지 정치만. 실제로는 저는 그분은 잘 모르는데 관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잘합니다. 도와드릴게요. 핀란드에 여기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 유명하신 분이 따루라고 있어요. 따루. 그분은 굉장히 이미지가 TV에 좋습니다. 나오죠. 따로. 따루. 아, 나오니까 네. 그런 근데 실제- 빠루는 좀 다를 것 같아.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중에 따로라고 있어요. 아 나경원은요 워낙 관역이 커요. 그러니까 나경원과 뭔가 매치업을 할 때 지지자들이 다 해줍니다. 옛날 나경원의 말 실수, 나경원의 이상한 짓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차차기 대선 주자급 되셨어요. 제가요? 나경원 이기면 제가요? 지면 의미 없고 이기시면 아니 그럼 이기면 저랑 경선해야 됩니까? 야 이거 견제구를 좀 날려야 되겠는데. 그런 거죠. 아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 경쟁자를 키우시고 있는 거예요. 약간 살모사 엄마 같은 거요. 아 그렇습니까? 참. 제가 살모사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먹혀 후배들한테 네. 예, 그런 거지. 근데 정청래 최고가 부럽기도 하죠 지금 저분. 예 많이 부렸죠. 예.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죠 뭐. 멋있잖아요. 네?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멋있게 하시니까. 벌써 빠가 생겼네. 나 오늘 예. 망원역에서 퇴근 인사하는데 예. 어떤 60분 좀 넘으신 것 같고 등산 갔다 오시나 봐. 이렇게 등산 가방 메고 오더니 뜻밖의 얘기를 들었네. 뭐요? 의원님 아주까리 너무 좋았어요. 아주까리? 아주까리 기름. 그래서 그래서 며칠 동안 중에 처음 들었네 그 얘기 또. 그래요? 아주까리 때문에 자기 막 포복 절도하고 너무 좋았대. 원래 이제 정청래 최고 지지자였던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 계속 보고 있대. 아주까리 싫어하는 기름. 사람들은 아예 안 보니까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리고 깐죽대요. 아. 아주까리 기름하고 깐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댓글창 한번 읽어드리고요. 골프 피팅님 감사드리고 잼파파 지지자님 유삼용 후보님 이재관 후보님 반드시 당선 길만 걸으시길
청내 자갑지 작은아버지 사랑합니다. 새날 응원하잖아. 언능 100만 가져 하셨고요. 새날 구독 좀 해주시고요. 100만에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김세환님 감사드리고 김형님 정청래 최 의원님과 이재관 후보님께 조금 후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포나님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삼룡 후보님 많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야, 에너지 엄청들 주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삼영 총경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얘기했습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다. 볼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아니 매력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실없이 웃는 거 보면 묘한 매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많이 웃고 다니세요. 제가 요즘 동네에서 정청래 의원이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을 본대요. 너무 자연스럽게 웃는데. 제가 원래 썩소였거든. 옛날에는 무서웠죠. 인상이. 네. 웃질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웃고 다녀 그냥. 근데 이게 억지로 웃으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제가 봐도 옛날보다 웃음이 너무 이렇게 자주 있고 자연스럽게 됐어. 그게 이제 연륜이란 거고요. 사실상 5선의 위험이죠. 막 웃어. 징검다리 삼선.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 네. 그때 오늘 방송국 가서 KBS인가 그래 가서 정청래 최고위원 처음 뵀어요. 그동안은 텔레비전만 통해서 봤는데 텔레비에서 발언하실 때 엄청나게 강해 보이시고 세 보이셨는데 그날 그 소파에 앉아서 한 10분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이고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아 KBS 라디오 그때 네. 나갔을 때. 예, 처음 뵀었는데 아,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국민들이 또 일부 그래야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분인데 좀 그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습니까? 경계했습니까 저를? 예, 처음엔 무시무시했죠. 오기 전에 뵙기 전에는 무시무시했죠. 정청래 최고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슬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슬픔이 깔려 있어요. 애잔한 느낌. 그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험 사람도 아니고 그 슬픔을 정신이 돼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바꿔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겪다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내성적임과 슬픔을 억지로 꺼내가지고 자기화시킨 그런 캐릭터죠. 아마 나중에 두 분도 이제 좀 자세히 알게 되면 제가 분석을 좀 자 해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A piece of advice. Yes, please. 뭐냐?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 스트레스와 고민이 쌓여요. 그걸 말로 해버려요 나는 그냥. 그리고 상대방 있는 데서 말로 해버려. 그러면 그게 싹 해소가 되더라고. 말로 뱉으면 이상하게 해소가 되더라고. 맞아요. 저도 약간 꼬라지일 때 막 네. 불편한 거 이야기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이제 상황극을 하자면 푸른 나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권현문 선생. 뭔가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있어. 근데 그 권현문 씨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아 진짜 기분 무지 나빴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풀렸어. 싹 없어져. 그냥 해버려 그냥.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어. 꽁에 두면 내가 손해니까. 이게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이게.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뭐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있거든. 내가 망원시장의 반찬 가게 반찬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고추 있잖아. 고추 삭힌 거? 아니 삭힌 거 말고 절인 거. 된장으로 거기다가 된장 묻혀놓은 거 있잖아. 그거 알지 뭔지 알지. 그거 있잖아. 그게 난 너무 맛있거든. 근데 어디 사갔는데 그거 물 말아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지. 그것만 빼놓고 사온 거야. 화나겠다. 그래서 말해. 아니 반찬 내가 여보 그 망원시장 가면 반찬 가게에서 좀 반찬 좀 그런 거 사와 간 김에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럼 그걸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맛있는 건데. 그걸 빼놓고 사온 거야. 그럼 꼬라지 나죠. 내가 지금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망원시장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을 사왔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고추 된장 바른 거 그거 사각사각 하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막 이제 냉장고에 없는 거야 이게. 그건 빼놓고 사온 거야. 화날만 해요. 그 이혼 사유예요. 그게 있잖아. 보통 신경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해.
당신 왜 이것도 안 사왔지 뭐 이러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고기를 사달래 뭐해. 그렇지. 비싸지도 않은 거 그걸 까먹냐고 지금 내가 그거하고 깻잎 있잖아요. 파란 깻잎 막 따가지고 붙인 거 있잖아. 그거 이제 밥 얹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아 진짜 말이야 이거 왜 안 사왔냐고. 아이고 말씀 끝에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민주당 영입된다고 하니까 사모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던가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우리 행정의 달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상처를 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여보세요? 예? 아닙니다. 진짜 반성하세요. 아이들하고- 연구 많이 한다면서 게스트에 대해서 요즘 바빴구나. 여기까지 연구를 못했네. 아니요, 아이들하고 상의를 했죠.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지금. 시트콤이야 뭐. 예, 말씀하십시오. 아이들하고 상의했고요. 아이들도 뭐 아빠가 원하는 그 길. 아니 근데 집에 저거 응원한다. 아이돌이 있어요? 아니 아이돌과 상의했다고 그래가지고. 잘 이해를 아이들이었어. 아이들. 아이돌이 아니라 영어학원 아이들이 뭐예요 영어로? 아이들 게으른. 아니 한국말로 아이들이 영어로 Children. 칠드런 그거 말고 자식들이면 자식들 son and daughters. 어. son and 다 daughter. 치고 뭐라 그래요 자녀분들이?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부터 사실 처음에 반대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아빠가 하고자 하는 거 적극 자기들도 응원한다. 지금 뭐 그게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큰아이 딸아이고 그다음에 둘째가 지금 대학생 딸 아들? 예.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28입니다. 28. 우리 집에는 아들만 셋이야. 29, 27, 23. 와, 결혼 빨리 하셨구나. 그래서 이모경 의원이 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원 시켰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 셋 있다. 한번 어떻게 사돈 관계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방에 잘렸어. 돈이 없잖아요. 시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정청래 최고도 싸먹어요. 막 잘 밀어주거든요. 고추를 안 사와서 그렇지. 잘 대접을 잘 하시는 분인데 집에서 찝찝하게 생각하면은 밖에 가서 뭐 싸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녀분들 잘해주시고 예. 검색해도 상처하신 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맞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주의 좀 하세요. 고추를 왜 안 사와가지고 나한테 짜증내게 만들어. 우리 지금 보고 있을 거야. 사모님 저기 보고 계시면 일반 영상 편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자, 수사님 지금 이게 새날을 항상 보고 얘기 한번 하세요. 여보 앞으로 망원시장 갔을 때는 꼭 반찬 가게 들러서 반찬 많이 사주시고 고추 된장 무친 거는 꼭 사오세요. 부탁합니다. 된장 무친 고추도 1번. 고추도 1번. 볼펜도 1번이네. 내가 너무 진지를 빨았구나. 방송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 재밌다 이거. 유삼용 총경님은요. 가족 반응. 예, 저는 경찰서장 회의할 때 제가 미리 이제 확인을 받았습니다. 해도 되겠나 잘릴 수도 있는데 그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잘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좀 더 쉬웠죠. 그리고 제가 연구해 왔는데 유삼영 총경의 그 사모님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려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갑자기 셔터맨을 만들어 지금. 그리고 이제 도어맨이 도어맨. 그럼 사모는 어떤 쪽 공무원이세요? 그냥 일반 공무원? 너무 자세하게 하면 위험하니까. 저쪽이 모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네. 이렇게 말하니까 행안부 소속. 행안부 소속? 그냥 좀 멀리 보냅시다. 해수부 이런 데로 좀. 아니 네. 행안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조직이 행안부.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도 행정의 있지. 달인이? 맞아요, 틀려. 국가공무원 통계를 행안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대한민국에요. 조직, 행정, 공무원 조직은 행안부가 꽉 쥐고 있고 대한민국의 돈줄은 기재부가 쥐고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제일 힘이 센 데가 여기 행안부하고 기재부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기재부에 있는 예산권을 지방으로 좀 이관해라 이런 거고요. 조직을 틀어지고 있는 것도 좀 풀어라 이거예요.
그 이재관 후보가 민주당한테 주는 영향이 있겠어요. 뭐냐면 장관들이 실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예. 행정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민주당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 참여하는 그 공무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면 뭐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때 많이 느끼는 것이 국회의원들도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의외로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하셨다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기초단체, 광역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두루 경험을 갖춘 그런 공무원의 어떤 그런 출신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흔치 않는 그래서 제 경우가 흔치 않은 어떤 그런 출신의 공무원이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희귀템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일반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영입 인재로 발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로명이나 동 이름을 뭐 한글로 만든다든지 어떤 방향성이 예. 뭐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의 일종 민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국회의원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 정치 현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4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 난 궁금해요. 당선되고 나서 4년 후에 이쯤 돼가지고 나 또 이번 출마하니까 인터뷰 해줘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무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 현안 중에 하나, 저 국민의힘이 그 김건희 특검이 이제 최종 무산되고 나서 이제 현역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근데 많이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특집 방송 하나 만들고 있는데 대기 보면 국민의힘 공천 이런 거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 몇 개가 꽂혔잖아요. 중진 다선들 자리 이동했고 실제로 진짜 제일 많이 공천된 거는 이 직업이 당협위원장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냥 막 10년 뭐 이렇게 선거 준비만 한 사람들. 전문성 하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이걸 건생구팽이라고 하더만요. 김건희 살리고 현역 의원들이 때려잡기 시작한다. 이런 건데. 지금 보니까 탈당하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언론이 기울어져서 보도를 거의 안 할 뿐이죠. 이거 보시면은 좀 정책력 제고 한 말씀 하셔야죠. 보통 이제 새 역사, 새 기록을 창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천 국면에서 방탄 공천이란 말은 처음으로 등장한 그렇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한 2년 됐죠. 근데 2년 동안 대통령의 아내가 이렇게 이슈가 돼본 적도 없고 또 그리고 대통령 아내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또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의 아내로 많이 이슈화가 됐던 사람이 필리핀 경우 같은 경우 이멜다 여사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은 선의로 많이 유명했을 것 같은데 케네디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뭐 이런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유명한 게 됐잖아요. 디올백으로. 그래서 이 공천마저 이 방탄 공천이냐 이게 사실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이슈가 많아서 잊혀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켜켜이 지금 쌓여 있어요. 퇴저감처럼. 맞습니다. 예. 네, 쌓여 있어서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부리고 공천 기술을 부리고 뭐 이렇게 해서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4월 10일 오후 6시 개표 방송할 때 억소리 날 겁니다. 악소리인가? 억소리인가? 날 거예요, 국민의힘. 이거 의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봐요. 물론 그 사이에 여론도 많이 바뀔 거예요. 다시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근데 저 사람들이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공천도 좀 개판으로 한 측면도 있고요. 태도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이 민심이 급 바뀌었다. 민주당 압승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여론조사 발표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정확한 게 MBC 패널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조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MBC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조사를 할 건데 응할 거냐 해서 3만 명을 모았고 거기서 1,000명을 샘플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트렌드, 흐름을 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기에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가 MBC 패널 조사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30일 이게 변함이 없어요 지금 몇 달 동안. 제 뒤에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패널 조사 이런 것도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언론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들을 끊임없이 뭔가 내겠습니까? 저쪽은 여론조사는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는 시간대만 조금만 틀어지게 해도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나온다. 여론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저쪽의 목적은 민주당 지지층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거다. 투표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진교훈 후보 당선될 때 그 이전에 보면은요 여론이나 언론 이런 데 보면 그냥 국민의힘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가장 정확하게 맞춘 것이 여론조사 꽃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예언을 했었습니다. 18% 차이로 이긴다고. 근데 17%인가 이겼나요? 그 정도 이겼을 거예요. 네. 저는 18%로 이긴다. 왜냐하면 총선 때 21대 총선 때 강서구가 그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복원이 된다. 그렇게 예측해서 저는 이제 18%로 봤었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맞죠, 맞죠. 네. 방송하는 시점 이틀 후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지 2년 되는 날이에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지옥 같았어요. 그 자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정점을 바꿨습니다. 인수위원회 때부터 그 작업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양평 고속도로로 직접 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인은 뇌물 받고 명품백 받고 주가 조작하고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고 이런 짓을 해도 오늘 그 논란된 것 중에 하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저 호주 대사 만든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출국 금지된 사람을 어떻게 대사로 보내려고 그러지?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게 엊그저께 JTBC 보도는 이미 출국했다고 나오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풀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피의자를 출국 금지된 사람을 대사로 보내고 아그레망은 그때 호주 쪽에서는 그냥 이제 승낙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게 나라의 시스템이 이게 말이 됩니까? 딱 너 뭐 잘못했지 기소 그리고 해임시키잖아요. 유상용 총경님 있잖아. 인천 공항으로 좀 급파되셔야 될 것 같은데. 출국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김학의 사건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아니 누구라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 출국 금지 안 풀렸어요? 아, 그건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그래서 이따가 다시 공수처에서 봐야 뭐 돼요. 수환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일단 그렇고. 근데 의원님 그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선대위 꾸릴 거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이해찬도 나오고 유시민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냥 무색무취한 분이 아니고 개혁적인 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이것만 얘기하고 있네요. 단독 법무부 MBC 보도 하루 만에 이종섭 출국 금지 심의 내일 출국. 뭐야 이거? 지들 마음대로 하는구만. 법무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풀어줄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대. 풀어주겠다는 소리네. 아 그러네. 이것도 출국 문제가 금지 있네.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하거나 당사자가 출국 금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외교관 자고로 출국하는 점을 고려해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해제를 검토한 것을 전해졌다. 맞네. 아직 출국 금지 상태네. 근데 이거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이 사람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시켜놔서 못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쪽이 더 플러스예요. 근데 출국을 시켜버리잖아요. 저쪽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의자도 그냥 뭐 출국시켜버리는구나 하면 우리한테 플러스인 거죠. 왜 이걸 못할까? 선대위원장 이야기 해주세요. 근데. 선대위원장? 어. 선대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장의 줄임말이죠. 22대 총선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네. 이재명 대표 빼고 네. 누가 됐냐고요. 힌트 좀 주세요. 아시잖아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짜여진 건 없고요. 지금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는 상태고, 그리고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공개적으로도 도와주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게 지금 짜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1인 체제는 아닐 것 같고 공동으로 상임 한 분 넣고. 그거는 이제 짜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한 말 거의 대충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겠구만.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거기 정치 10단이잖아. 내가 해?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상 총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 선대위 이제 체제로 다 이제 빨리 끝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출렁출렁 할 때가 선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총선은 지지층 결집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사람, 되게 지지받는 사람. 그름으로 감출.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선거도 그렇지만 역대 총선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가느냐가 첫 번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도 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선술집에서. 그렇다면 현재 저들이 우리의 공격하는 것이 분열 프레임이잖아요. 이걸 딱 키핑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만으로도 강하다 하는 분은 이해찬 전 총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찬 총리가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그러면 조중동이 이 방송 보고 이 방송 보는 기자들이 있어요. 정청래 이해찬 선대위원장 될 듯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될 뜻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 근데 이정원 후보님은 지금 선거운동 하시다 보니까 감기 걸리셨나 보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채팅창에 글을 달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후보자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정치 현안이랑 묶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후보자님들이 적극적인 의견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 의견 표시를 하면은 지지층들이 실망하는 수가 생길 때가 있어요. 지지층들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이분들이 이렇게 의견 표시 안 할 때는 계속해서 시간 때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그런 거예요? 의견 표시하세요 빨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원장 뭐 그 아이디도 괜찮고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도 괜찮고. 제가 오늘 그 YTN에 가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다. 공천 잘했다 못했다.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서 그랬다 하던데 저희 그건 반발했습니다. 이 지금 기울어진 언론 지형으로 우리 민주당의 이제 혁신 공천에 대해서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만 크게 보도를 한 거고 국힘당에는 지금 분신 소송을 하고 국힘 당사에 가보면 지나가 보면 엄청 소란스러운데 그건 옳게 안 해서 기울어진 언론에 의해서 이게 민주당의 공천이 문제 있는 것처럼 잘못 비추게 하는 그런 문제하고 야당의 혁신 공천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요 맞죠, 시기적으로 맞죠.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요 시기를 마치 개파 싸움이나 막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국힘의 공격 이걸 그대로 보도한 언론 요게 문제지. 조금 있으면 국민들도 바로 이제 착시가 그럼요. 없어지고 정확하게 보면 오히려 제대로 된 혁신 공천으로 그 국회를 혁신하겠다는 우리 민주당이 이해를 하고 지지를 보낸다. 그러고 초기에 제가 정치 초짜지만은 그 공천의 문제 있거나 얘가 시끄러울 때는 조금 내려갔다가 야당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지가 올라간다 하더라. 그래서 저는 믿고 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야 정치 좀 잘 아시네요. 잘 배웠습니다. 센스가 있으시네. 정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정치 선배님들한테 잘 배웠습니다. 혹시 이런 유머 아세요?
자네 정치해 볼 생각 없나? 그건 사람 잘하면서 사람 베릴 때 아, 정치를 잘하면 정치해야죠. 제일 잘하는 걸 해야지. 아 근데 진짜 방송하다 보면 진짜 우상이 내 방송에 나타날 때 있잖아요. 예. 뭔가 되게 벅차고 그래요. 내가 경찰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오세요. 우리 이재관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 천안시 의뢰에서 곧 당선되실 분인데 정무 감각도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정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선택하면 4년 후에 또 떨어져요. 네. 지금 제가 인재 영입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좀 다소 소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뒤돌아보면은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이게 작동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중앙당 차원에서 중진들께서 그 험지 내지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당의 어떤 방향이었거든요. 충남의 경우 그 양승조 지사님께서 지금 현재 홍성 예산 아마 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출마를 결심을 해서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정치 신인들이 영입 인재들이 또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열렸던 것이죠. 박수 받아야 돼요, 그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배 정치인들이 또 후배들한테는 또 괴감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또 그 부분을 높이 사서 이번 오는 월요일 날 당대표께서 직접 홍성 예산을 오셔서 또 같이 당원들과 전체적인 규합을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박원주 의원 지역구죠, 거기가. 예, 을 지역이. 이제 그래서 저 총선 탈당해 계시고 살짝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뭐 이런 상태에서 원래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출마를 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 본인은 어려운 지역 가셨고 이제 우리 인재를 위해서 사실 자리 비켜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천안에서 이제 잘 당선되시도록 박원주 의원님이 여기서 지금 3선했거든요. 19, 20, 21대. 여기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이 바뀌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그 후보님 자체가 굉장히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본인이 하긴 나름이다.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했죠. 옆쪽에 문진석 이정문 의원이죠. 네. 셋 다 되겠네. 이 지역에서 이제 천안 의리요 서북구 백석동, 불당동, 부성 1동, 부성 2동, 성완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이렇게 되거든요. 선거가 이번에 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불당 1, 2동은 그 병지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박원주 의원 득표율이 58.83%입니다. 국민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34.89%.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밭은 굉장히 좋다. 네. 그러니까 이재관 후보님께서 큰 실수만 안 하면 당선되는 지역입니다. 파이팅! 네, 열심히 되겠습니다. 부러울 수밖에 없는 유삼령.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렇죠. 대박이냐 쪽박이냐. 물론 대박이겠지만 그래서 뭐 두렵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크게 한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게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선거에 나가서 양승조 지사가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엄지를 택하면 당원들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도움을 주면서 선거로 잘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나 유삼령이야. 윤석열한테 한거했던 유삼령인데 까짓거 나경원이 뭐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야인 시대에 김두한의 딸, 나 김두한이야. 둘째가 나 유삼령이야. 그 동작을 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동작을 지난 총선 때 물론 그 총선은 진짜 광풍 부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뭐 그 비유가 좀 안 되겠습니다만 21대, 20대, 21대만 먼저 보면 20대 이수진 52.16%,
나경원 45.04%. 그러니까 약 7%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보에 따라서는 당선도 되기도 하고 당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라 스윙 보트라고 네. 그러죠. 본인이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내비치시면 전 잘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나경원은요, 저번에 이수진 후보랑 60대 70대에서만 이겼어요. 최고조사 보면. 그 젊은 층한테는 나경원이 굉장한 비호감인 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뭐, 아니, 당에서 동작을 나가라고 하면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동작을 어떠냐고. 그래서 컨펌을 안 나는 받아요. 무조건 푸시했어요. 그 나가면 영웅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떨어지는 게 유삼령 총경이었더라고요. 의외에. 엄청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동네에 살고 있기도 하고 이런 방송하니까 그냥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물어봐요. 몇 사람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는 무조건 나가라고 했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발표가 안 나. 나중에는 유삼령 총경.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걸 받아들였구나.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겠네 진짜. 제가 감사한데 저보고 감사하다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게 뭐 난공불락도 아니고요. TK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기 나름으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불과 4년 전에 이겼잖아요. 유삼령 오면 저는 우리 또 동작구 당원들이 더 힘을 으쌰으쌰낼 것 같고 동작을 해서 또 열심히 하면 동작 값도 더 같이 올라가고 이런 구조. 네 맞습니다. 동작을 해서 조금 한 도로만 건너가면 서초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경원이 서초를 그러니까 강남 4구로 만들겠다고 또 뭔가 이렇게 엄청난 선동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진짜 힘드시죠? 1분 소원 수리들을 해야죠. 네, 뭔데요? 1분씩 소원 수리. 마치기 전에 이제 네. 마지막 멘트는 이제 새날 가족분들께 이것도 방송이라는 게 진영도 있지만 방송만의 팬들이랄까 가족들이 있거든요. 새날 가족들한테 한 말씀씩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의 달인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푸나님을 비롯한 오늘 같이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정에도 국회에도 행정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관치 이 행정으로는 지역의 경정, 지방 살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같이 현장에서 일해온 지방행정 전문가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충청이 천안 을이 이겨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삼령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참 힘드시죠? 불안하시죠? 이 모든 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 때문에 살기도 힘들고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불안과 이 불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푸른 나라로 만들자. 이게 푸나님의 푸른 나라로 향해서 다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는 꼭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야, 우리 유삼령 총경님은 자네 정치해볼 생각 없나? 센스 있으시네. 자, 정청래 최고도 네. 마포 을은 승리에 대한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딱 하나. 돈이 부족합니다. 자, 진짜 후원 좀 해주세요. 프랭클리 스피킹. Anyway, any money. 이게 있잖아요. 네, 한 푼 줍시오. 후원금 모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거의 안 모아졌다 그러면 안 모아져요. 네. 3분의 2 샀다. 3분의 1만 채워달라면 채워. 아니 나는 3천만 원 부족해가지고 아. 선거 비용에 빵꾸나게 생겼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역 301-0273 3,1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 301-0273-2305-71 정청래 후원에 그리고 아까 이재건 후보님 한 번 더 보여줘봐요.
제 거 채워주시고 사람들 이재관, 까먹었어요. 유삼영 다 채워주세요. 신협 131-022-324716 예금주 이재관 의원의 그리고 유삼영 후보님께서는 아직 계좌가 안 만들어졌다. 전화라도 주시라. 010-7584 아니, 그러니까 6302. 유삼영 후보 거는 유삼영이. 늘 걸 준비하고 예. 그 대지저금통에 넣어놔야지 이제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 치료할 팔자 유삼영이 7584-6302. 자,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유삼영 자네 정치해 볼 생각 없는가? 이게 좋은데? 예. 당원이 최고다 76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이 모두 인터뷰 지금 진행 맞다. 중입니다. 예. 잠깐만, 예. 저 우리 스태프께서 제가 유튜브 채널 유삼영 TV를 개설했는데 네. 지금 가입자가 3,200명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잠깐만요. 10,000명 만들고 갈까? 예. 잠깐만요. 여러분 그 댓글창에 링크 좀 올려주세요. 유삼영 TV. 그거 공지를 제가 그거 해드릴 테니까 고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건 빨리 해드려야지. 예. 이거 스텝이 잘못한 거예요. 미리 말했으면 처음부터까지 올렸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요 뒤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만 링크 하면 누가 제일 빨리 한번 올려줘봐요. 유삼영 TV. 야, 이거 진작 하셨으면 이거 지금 이미 10,000명 넘었을 텐데. 삼영 TV예요? 류삼영 TV입니다. 아 유삼영 TV. 아 저기 있네. 유삼영 TV. 숫자 막 올라가는 거 보이나? 잠깐 이렇게 링크를 바로 주면 빨리 올라가거든요. 링크를 바로 주면. 자, 제가 할게요.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 에이. 자, 잠깐만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고. 유삼영 TV. 나도 빨리 구독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구독자가 한 700명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 있다. 이재관 TV도 있네요. 이재관 TV도 바로 나오네요. 예. 자, 여러분들 구독 한번 합시다. 유삼영 TV. 유삼영 TV 어디 있어? 검색이 바로 안 걸리는데? 있어요. 내가 이제 채팅창에 올려드릴게. 생방송이 이런 것도 처음이네. 유삼영 TV가 없어 왜? 잘 안 나오는데 나오게끔 검색이 안 걸려. 거지. 지금 구독자가 적어서 그런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올리는 링크요. 새나리에서 올리는 링크가 유삼영 TV 링크예요. 제가 고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로 여러분들 유삼영 TV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을 급히 칠 상황은 아니었고 아직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이 링크로 가시면 돼요, 이 많지는 링크. 않지만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맨 위에 고정돼 있는 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방이 이제 녹화로 올라가면 댓글창 상단에 고정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옆에 계시는 우리 행정의 달인께서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재관 TV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TV는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요, 179명입니다. 어이구야. 참네. 179명? 자, 말하면 링크 걸어주니까 이제 막 들어가시기 시작해요. 유삼영 TV 나왔다. 네. 구독 구독 눌렀어요. 4,000명 됐는데? 그럼 벌써 800명 올라간 겁니다. 그러네요. 4,000명 됐어요. 4,000명. 와, 근데 진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방송 중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와, 정신 못 차리겠다. 방송 끝나면 민원 처리하는데 1시간 걸려. 아이고. 야. 자,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저 스텝이 조금 해주면 좋은데, 에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방송 중에 내가 다 해야 되는 이 슬픔 좀 아프네요. 네. 자, 나중에 올라오는 거는 지금 이건 이재관 TV예요. 링크가 지금 올라온 거. 이거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요. 이 방송 댓글창에다가 상단에 고정시켜 드릴게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TV 구독, 그리고 유삼영 TV도 구독하시고. 아니 아직 9,000명이 남아 있어요. 아, 한 5분만 더 합시다. 5,000명은 만들고 가야지. 아니 두 분 다 나 진짜 이게 우리 직원들 퇴근시켜야 돼. 안 돼. 안 이걸로 돼? 끝내시고요. 다 안 하게 돼? 해드릴게. 기다려봐요. 응? 네. 다 하게 해드릴 테니까 5분만 더 기다려봐요. 하자고. 그러세요. 고집 부리시고 만들어 하십시오. 이거를 나 진짜 이게 컴퓨터 앞에 있으면 금방금방 하는데 이게 손가락을 올리다 보니까 최고위원님은 몇 명 구독자입니까? 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300만. 23만인가? 거의 전방 수준이시네. 25만인가? 나 23만인가 5만인가?
거의 전방 수준이라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나 이제. 자, 지금 올라가는 건 링크 고정을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재관 TV로 가시는 방송하면서 이런 것도 처음 해본다 우리. 거예요. 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잡담이야. 예. 정청래 TV는 몇 만이냐? 지금 바뀌어 있었구나. 25만 4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지금 25만 저 4천. 위에 고정을 내가 모르고 바꿔버려가지고 그 유삼영 TV랑 이재관 TV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공지를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에 둘 다 구독 좀 해주시면 대단하겠습니다. 예. 대단하겠다고? 고정근데 메시지까지 바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유삼영 TV는 이미 이제 지금 4,300명 됐고요. 10,000명까지 올리긴 좀 힘들어요. 많은 분 나가셨어 지금 방송 끝나고. 그래요? 몇 명 됐어요 지금? 4,300명 정도. 4,300. 그러면 이거 끝나면 예. 내일 아침에는 5,000명은 넘어 있을 거예요. 자, 봐봐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능 제가 이렇게 애원하는 건 또 처음 보네. 뭔가 특별히 사랑하나 봐, 또 사람을.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떠나버린 당신이기에. 부정브루스. 갑시다 이제.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물러가고요. 당원이 최고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인재분들과 다시 올게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정청래 최고도 고생하셨고. 시유 내로 두고 네, 보자. 현장에 나가서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자. 시유 내로. 네. 압승으로 갑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